2024년 11월 서울 동작구의 한 무료급식소. 목요일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풍경이 있었다. 좁은 골목 어귀부터 이어지는 긴 줄, 낡은 옷을 껴입은 노인들,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온 사람들, 어깨가 축 처진 중년 남성들. 그들의 표정에는 배고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체념. 그것은 세상과의 긴 싸움에서 잠시 휴전을 선언한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급식소 안쪽 배식대에는 주황색 앞치마를 두른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었다. 23세 대학생 서은채. 묶은 머리가 흐트러질 때마다 손등으로 쓸어 올리며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국자를 다루고 있었다. 6개월째 이어온 목요일 봉사. 처음엔 학점을 위한 의무였지만 어느새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봉사,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할머니, 오늘 국이 진짜 맛있어요. 더 드릴까요? 은채의 밝은 목소리에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며 은채도 덩달아 웃었다. 이곳에서 만나는 미소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달랐다. 더 진하고, 더 소중하고, 더 귀했다. 배식대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은채에게는 하나의 이야기였다. 시계가 5시를 가리킬 무렵, 줄은 여전히 길었다. 은채는 허리를 펴며 잠시 숨을 골랐다. 2시간째 서 있으니 다리가 뻐근했지만 아직 배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쉴 수가 없었다. 옆에서 함께 봉사 중인 선배가 물병을 건넸다. 은채야, 물 좀 마셔. 얼굴이 빨개졌어. 괜찮아요. 선배,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은채가 다시 국자를 들어 올릴 때였다. 급식소 입구 쪽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회색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남성. 고개를 푹 숙인 채 줄의 맨 끝으로 향했다. 은채는 그를 흘끗 보았지만 곧 시선을 거두었다. 이곳에서 얼굴을 가리는 사람은 드물지 않았다. 누구나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안고 이곳에 왔고 그것을 굳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배식은 계속되었다. 은채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국 한 국자, 밥 한 주먹, 반찬 적당량. 그러나 그의 마음은 기계가 아니었다. 매 순간 눈앞에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반찬이 특별히 좋아요. 은채의 인사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쟁반만 내밀었다. 은채는 그 침묵도 이해했다. 말을 잃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줄이 점점 짧아졌다. 이제 10명 정도 남았을 때 은채는 문득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회색 후드티의 남성이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유난히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워 보였다. 은채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저 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쳤다. 은채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책임지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봉사에 집중해야 할 때였다. 배식대 앞에 7번째 사람이 섰다. 은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은채는 쟁반에 밥을 담으며 다시 한번 말을 건넸다. 오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국 많이 드릴게요. 여전히 침묵. 은채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다음 사람이 배식대 앞에 섰다. 은채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시간은 흘러 6시가 가까워졌다. 급식소 안은 식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낮게 나누는 대화 소리, 간간이 들리는 기침 소리. 은채는 배식대를 정리하며 홀을 둘러보았다.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식사하는 회색 후드티의 남성이 보였다. 여전히 후드를 벗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다. 은채는 물컵을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물 더 필요하세요? 남성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그러나 고개는 들지 않았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남성의 손이 잠시 멈췄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채는 그것을 보았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배식이 모두 끝나고 정리 시간이 되었다. 은채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은채의 시선은 간간히 그 구석 자리로 향했다. 회색 후드티의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급식소 문을 나서며 은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1월의 저녁 하늘은 벌써 어두웠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다. 은채는 외투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생각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야. 분명히. 그렇게 목요일이 지나갔다. 은채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2층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된장찌개.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채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안방 쪽을 힐끗 보았다.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엄마, 나왔어요. 부엌에서 어머니 정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채야, 손 씻고 밥 먹어. 배고프지? 네. 근데 아빠는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채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 어머니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나오시질 않네. 은채는 안방문 앞까지 걸어갔다. 노크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내렸다. 6개월. 아버지 서정훈이 방에 틀어박힌 지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던 그 사람은 이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은채와 미숙.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떴다. 미숙의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마트 캐셔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남편의 우울증까지 감당해야 하는 나날들. 그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애써 웃으려 했다. 봉사활동은 어땠어? 응,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미숙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23,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할 나이에 은채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다.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 학업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딸의 모습에 미숙의 가슴은 미어졌다. 은채야. 응? 미안해. 은채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왜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게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무도 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미숙은 눈시울을 붉혔다. 은채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잘 될 거예요. 아빠도 곧 나아지실 거고. 그러나 그 말은 은채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위로였다. 6개월 전 아버지의 인쇄소가 문을 닫았다. 20년간 운영해온 작은 사업체, 대형 온라인 인쇄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마지막 남은 대출금까지 갚지 못하면서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면서 커튼을 치고 불을 끈 채 누워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미숙이 문 앞에 갖다 놓은 식판은 대부분 그대로 식어갔다. 은채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해온 아버지가 겪는 좌절감을.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 날 밤, 은채는 안방문 앞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 미안해, 미안해.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은채의 심장을 쥐어짰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를 껴안고 싶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은채는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후로 은채는 봉사활동에 더욱 몰두했다. 급식소에서 사람들을 돕는 동안만큼은 자신의 무력함을 잊을 수 있었다. 다른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은채에게는 위안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은채는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켜고 다음 주 과제를 시작하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은채는 생각했다. 아빠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혹시 또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건 아닐까?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안방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지만 다시 망설여졌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결국 은채는 노크하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은채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가던 날들. 인쇄소에 놀러 가면 커다란 기계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아버지의 모습. 퇴근길에 사오던 붕어빵. 생일마다 손수 만들어 주시던 초대장. 그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같았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은채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들을까봐, 아버지가 들을까봐. 은채는 조용히 혼자만의 슬픔을 삼켰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 주 목요일이 다시 왔다. 은채는 어느 때처럼 급식소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가는 길.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경로였다. 급식소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봉사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채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다. 오늘도 긴 줄이 형성될 것이었다. 오늘도 수많은 얼굴을 마주할 것이었다. 4시가 되자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은채는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배식이 시작되었다. 은채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국을 뜨고 밥을 담고 반찬을 놓고. 그러면서도 은채는 매 순간 눈앞에 사람을 보려 했다. 그들의 표정을, 그들의 눈빛을, 그들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1시간쯤 지났을 때 은채는 문득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회색 후드티, 지난주와 똑같은 옷을 입은 남성이 들어오고 있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줄의 맨 끝으로 향했다. 은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일까? 왜 저 사람이 신경 쓰일까? 은채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배식에 집중했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다. 줄이 짧아지면서 회색 후드티의 남성이 점점 가까워졌다. 은채는 무의식 중에 손에 힘을 주었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드디어 그가 배식대 앞에 섰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은채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어서 오세요. 대답이 없었다. 은채는 쟁반에 밥을 담으며 말을 이었다. 지난주에도 오셨죠? 기억나요. 남성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개는 들지 않았다. 은채는 국을 뜨며 다시 물었다. 많이 힘드세요? 그 순간 남성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어서 보지 못했다면 놓쳤을 정도였다. 그러나 은채는 그것을 봤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반찬 맛있어요. 은채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쟁반에 담아 주었다. 남성은 쟁반을 들고 조용히 자리로 향했다. 지난주와 똑같은 구석 자리. 은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축 처진 어깨, 느린 걸음. 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배식이 끝나고 은채는 홀을 정리하며 슬쩍 그 자리를 확인했다. 남성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밥을 먹는 속도가 너무나 느렸다. 마치 시간을 끌고 있는 것처럼, 아니, 갈 곳이 없는 것처럼. 은채는 다가가고 싶었다. 말을 걸고 싶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울 방법은 없는지. 그러나 은채는 참았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고 싶어 했다. 누군가의 동정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원하지 않았다. 정리를 마치고 급식소를 나설 때 은채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회색 후드티의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텅 빈 테이블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채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했다. 익숙한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 있었다. 은채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엄마, 아빠는? 아직 안 나오셨어. 은채는 안방 문을 바라보았다. 닫힌 문. 6개월째 열리지 않는 문. 문득 급식소의 회색 후드티가 떠올랐다. 고개를 숙인 채 세상과 단절된 사람. 아버지도 저렇게 어딘가에서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방 안에 계셨다. 매일, 하루 종일. 어머니가 확인했고, 은채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은채의 마음은 불안했다. 왜일까? 무엇이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 그날 밤, 은채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회색 후드티의 남성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느린 걸음걸이, 고개를 숙인 모습, 떨리던 손, 그리고 그 어깨의 각도. 새벽 3시, 은채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은채는 거실로 나왔다. 안방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다.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아버지는 여기 계셨다. 은채의 상상은 그저 상상일 뿐이었다. 은채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누웠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눈이 충혈된 채로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짙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어머니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채야, 엄마 먼저 갈게.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응, 조심히 다녀와요. 어머니가 나간 후 집 안은 조용해졌다. 은채는 안방 문을 바라보았다. 문을 열고 확인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정말 거기 계신지. 은채는 문 앞까지 갔다. 손을 들어 노크했다. 아빠, 대답이 없었다. 은채는 다시 노크했다. 아빠, 저 은채예요. 아침 드셨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은채는 문고리를 잡았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임 끝에 은채는 손을 뗐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은채는 학교로 향했다.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채는 안방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했다. 은채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커튼은 걷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하고 나간 것처럼 은채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옷장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확인했다. 아버지는 없었다. 책상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미안하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다. 은채의 손에서 메모지가 떨어졌다. 은채는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어려웠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어머니가 받았다. 은채야,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가.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즉시 상황을 감지했다. 아빠가 어떻게 됐어? 뭔 일 있어? 아빠가. 집에 안 계세요. 방에 쪽지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짧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급히 무언가를 챙기는 소리. 지금 바로 갈게. 은채야,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어졌다. 은채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메모지를 다시 집어들고 몇 번이고 읽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다. 마치 서둘러 쓴 것처럼. 30분 후 어머니가 도착했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미숙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은채에게서 메모지를 받아 읽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미숙은 안방으로 달려갔다.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옷장, 서랍, 침대 밑. 아버지의 옷 몇 벌이 없어져 있었다. 세면 도구도 없었다. 지갑도, 휴대폰도. 당신 어디 간 거야?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은채는 어머니 곁에 앉아 그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다. 한참 후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실종 신고. 엄마, 그런데 쪽지에는 걱정하지 말래요. 아빠 혼자 결정하신 거면 그래도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지. 밥은 먹는지, 잘 곳은 있는지. 미숙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했다. 담당자는 성인 가출의 경우 48시간이 지나야 정식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울증 병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색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후 은채와 미숙은 동네를 돌아다녔다. 아버지가 자주 가던 곳들, 공원, 슈퍼마켓, 담배 가게. 그러나 아무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밤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멍하니 안방 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 너머에 아버지가 계실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엄마, 아빠 꼭 찾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은채의 위로에 미숙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짙었다. 다음 날부터 은채는 학교도 가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다녔다.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를 본 적 있냐고 물었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사흘째 되는 날, 은채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급식소. 혹시 아버지가 그곳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아버지가 급식소에 갈 리 없었다. 그러나 은채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목요일이 아닌 날이었지만
은채는 급식소로 향했다. 평일에도 급식소는 열려 있었다. 다만 봉사자가 적고 오는 사람도 적었다. 은채는 급식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몇몇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은채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없었다. 은채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실망했다. 어쩌면 여기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급식소 관계자에게 다가가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관계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매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은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은채는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는 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CCTV를 확인했지만 집을 나선 후의 행적은 묘연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은채와 미숙은 점점 지쳐갔다. 밤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은채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지쳐서 먼저 잠들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1월의 밤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따뜻한 곳에 계실까? 제대로 된 잠자리는 있을까? 은채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 아버지의 웃음소리. 아빠, 어디 계세요? 은채의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어둠만이 은채를 둘러싸고 있었다. 다시 목요일이 왔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은채는 봉사활동을 갈지 말지 고민했다. 이런 상황에 급식소에 가는 것이 맞는 걸까? 그러나 미숙이 말했다. 은채야, 가. 내가 거기 있으면 혹시 모르잖아. 어머니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혹시, 정말 혹시 아버지가 그곳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급식소에 도착한 은채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다. 그러나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봉사자 선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은채야,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다. 은채는 괜찮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다. 그러나 이곳에서만큼은 평정을 유지하고 싶었다. 배식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다. 은채는 기계적으로 밥을 담고 국을 뜨고 반찬을 놓았다. 그러면서도 눈은 끊임없이 입구를 향했다. 혹시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1시간이 지났다.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은채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때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회색 후드티. 은채의 심장이 뛰었다. 그 남성이 다시 온 것이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줄의 맨 끝에 섰다. 은채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키, 체격, 걸음걸이, 무언가 익숙했다. 줄이 짧아지면서 그 남성이 가까워졌다. 은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옆에 있던 봉사자가 물었다. 은채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은채는 눈을 감고 심호흡했다. 진정하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불안한 예감은 점점 커져갔다. 드디어 회색 후드티의 남성이 배식대 앞에 섰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쟁반을 내밀었다. 은채는 밥을 담으며 그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그 손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은채는 그 상처를 알았다. 2주 전 아버지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만지다가 손을 다쳤다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상처. 은채의 손이 멈췄다. 국자가 그릇에서 떨어질 뻔했다.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성의 얼굴을 보려 했다. 그러나 후드가 너무 깊게 눌러져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실례지만 은채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남성이 쟁반을 들고 재빨리 몸을 돌렸다. 은채는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 남성은 빠른 걸음으로 구석 자리로 향했다. 은채는 배식대를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 배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은채는 참았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국을 뜨고 밥을 담았다. 배식이 끝나는데 30분이 더 걸렸다. 은채는 그 시간 내내 구석 자리를 확인했다. 회색 후드티의 남성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밥을 먹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 마침내 배식이 끝났다. 은채는 앞치마를 벗고 홀로 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구석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다. 은채는 그 앞에 섰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다. 저기, 남성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채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혹시 손 다치셨어요? 2주 전쯤에 남성의 어깨가 굳었다. 은채는 계속 말했다. 그 상처, 제가 아는 사람도 똑같은데 똑같은 상처가 있거든요. 남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후드 안쪽에서 두 눈이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은채의 세상이 멈췄다. 그 눈. 은채가 태어나서 처음 본 눈. 어린 시절 매일 아침 마주치던 눈. 지난 6개월간 보지 못했던 눈. 아빠. 은채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남성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은채가 그의 팔을 잡았다. 아빠. 맞죠? 아빠잖아요. 은채의 목소리가 커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성은 은채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러나 힘이 없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다. 은채야. 남성의 입에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다. 아버지 서정훈의 목소리. 은채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무너졌다.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아빠. 아빠,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후드를 벗었다. 수척해진 얼굴이 드러났다. 2주 만에 본 아버지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미안하다. 은채야. 미안해. 정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부녀는 그렇게 급식소 한 구석에서 말없이 울었다. 급식소 관계자가 작은 상담실을 내주었다. 은채와 정우는 그곳에서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볐다. 은채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은채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밤마다 우셨어요. 저도 매일.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정훈의 목소리가 잠겼다. 한참 후에야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저 방 안에만 있으면서 너희들이 고생하는 걸 보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아빠, 은채가 소리쳤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은채야, 아빠는 실패했어. 20년을 일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사업도 집도 너희들의 미래도 다 잃었어. 그게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미리 준비했어야 했어.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못했어. 정은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가득했다.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있어야죠. 혼자 이렇게, 함께, 나 같은 사람이랑? 정훈이 쓰게 웃었다. 은채야, 난 지금 노숙자야. 2주 동안 쪽방에서 잤어.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여기 와서 밥 한 끼 먹고. 이게 내 하루야. 은채는 할 말을 잃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가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니. 엄마랑 너한테 미안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너희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정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흔들렸다. 은채는 일어나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우리 집으로 가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안 돼. 난 아직. 아빠, 제발요. 더 이상 혼자 있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정우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오랜 시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수치심, 자책감, 미안함, 슬픔,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한참 후 정훈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은채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못난 아빠라서. 아니에요. 아빠는 저한테 최고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은채의 말에 정우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다. 따뜻한 눈물. 은채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미숙이 받았다. 은채야? 엄마, 아빠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지금 급식소에 있어요. 같이 집에 갈게요. 정말이야? 네, 아빠 바꿔 드릴게요. 은채는 휴대폰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다. 여보, 당신. 미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정훈도 함께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이제 됐어. 그냥 빨리 와요. 집으로. 두 사람은 한참을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은채를 바라보았다. 은채야. 근데 내가 어떻게 날 알아봤어?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는데.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가리켰다. 손에 있는 상처요. 그리고 아빠 걸음걸이, 어깨, 손 모양 다 알아요. 제가 23 동안 매일 본 거잖아요. 정우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눈에 새로운 눈물이 맺혔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언제 이렇게 컸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단단히. 급식소를 나서며 정훈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2주 동안 유일한 안식처로 삼았던 곳. 그곳에서 그는 딸을 만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다. 아빠, 가요. 은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 나갔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다. 서로의 온기가 있었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은채와 정우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2주 전 그가 집을 나섰을 때도 똑같은 풍경을 보았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그때는 도망치는 심정이었다면 지금은 돌아가는 중이었다. 아빠, 엄마가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은채의 말에 정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은채야. 근데 난 여전히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지금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우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작은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2주 동안 정우는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지냈다. 쪽방의 딱딱한 바닥, 차가운 벽, 홀로 먹는 식사,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 아빠, 그 2주 동안 정말 힘드셨죠? 은채의 물음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힘들었어.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편하기도 했어. 편하다니요? 너희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래서 조금은. 정훈의 목소리가 잠겼다. 은채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빠, 우리한테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정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 담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내려서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빌라. 현관 앞에 섰을 때 정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서워. 들어가는 게.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저랑 엄마가 옆에 있어요. 괜찮아요. 은채가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미숙이 서 있었다. 남편을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정훈도 움직이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숙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남편을 껴안았다. 정훈은 아내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미안해. 미안해. 됐어요. 이제 됐어. 돌아왔으니까.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이웃집 문이 열리며 누군가 밖을 내다보았지만 은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정우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2주 전에 나갔을 때와 똑같았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 보였다. 더 따뜻해 보였다. 씻고 오세요. 옷 준비해놨어요. 미숙이 말했다. 정우는 욕실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샤워였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자 정우는 다시 울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정우는 한결 나아 보였다. 미숙이 준비한 깨끗한 옷을 입고 수염을 깎았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다. 2주 만에 많이 변해 있었다.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정훈이 좋아하는 음식들, 미숙이 서둘러 준비한 것이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많이 드세요. 미숙이 정훈의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았다. 정훈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뜰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드세요. 은채가 말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밥을 떴다. 첫 술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집밥.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얼마나 그리웠던가.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미숙이 정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은채는 맞은편에 앉아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당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미숙의 물음에 정훈은 천천히 대답했다. 쪽방에서 하루 종일 거리를 걷다가 저녁에 급식소 가고 밥은 제대로 먹었어요? 응. 급식소에서 미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다. 이제 그러지 마요. 힘들면 말해요. 우리 함께 견디면 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은채를 바라보았다. 은채야, 넌 어떻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게 됐어? 학교 사회봉사 수업 때문에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의미 있어서 계속하게 됐어요. 그랬구나. 아빠가 그걸 몰랐네. 정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은채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덕분에 아빠 찾았잖아요. 세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전하지 못했던 감정들, 모든 것을 꺼내 놓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빠, 엄마, 푹 쉬세요. 응, 잘 자라. 은채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훈과 미숙은 다시 마주 앉았다. 여보. 응? 고마워. 날 기다려줘서. 미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내 남편인데 당연하죠. 앞으로도 함께 갈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훈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집의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눈을 뜨니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정훈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정훈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아침 풍경,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2주 전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무관한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다시 이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다. 아빠, 일어나셨어요? 은채가 방에서 나왔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학교 가야지? 네, 오전 수업 있어요. 은채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정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딸이 이렇게 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빠는 쉬세요. 정훈은 식탁에 앉았다. 은채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토스트와 계란, 우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먹는 아침 식사. 얼마만인가. 정훈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모든 것이 맛있었다. 식사 후 은채가 학교로 떠났다. 정훈과 미숙은 거실에 남았다. 미숙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당신, 오늘 뭐 할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그냥 집에 있을까봐. 미숙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당신, 다시 방 안에만 있으려고요? 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아직은. 미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당신 페이스대로.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이 출근한 후 정훈은 혼자 남았다.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거실, 부엌, 안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새롭게 느껴졌다. 안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은채가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인쇄소 개업했을 때 사진. 정우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그때는 행복했다. 미래가 밝아 보였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을까? 정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점심때쯤 정우는 밖으로 나갔다. 2주 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가게들. 그러나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불안했다.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정훈을 불렀다. 서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정훈은 뒤를 돌아보았다. 예전 거래처 사장이었다. 정훈은 당황했다. 아,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업은? 아, 그게 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업을 접었다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다. 상대방은 정훈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훈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숨이 가빴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저녁 때 은채와 미숙이 돌아왔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러나 은채는 알았다. 아버지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미숙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훈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저녁 식사 후 은채가 말했다. 아빠, 저랑 내일 산책 갈래요? 정훈은 고개를 들었다. 산책? 네, 날씨도 좋고 집 근처 공원만 갔다 오면 돼요. 정훈은 망설였다. 그러나 딸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가자. 다음 날 오후 은채와 정우는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11월의 공원은 낙엽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아빠, 예전에 여기 자주 왔었잖아요. 기억나요? 응, 내가 어렸을 때. 맞아요. 그때 아빠가 그네 밀어주시고 시소도 같이 타고. 은채의 말에 정우는 미소 지었다. 좋은 기억이었다. 근데 언제부터 안 왔더라. 중학생 때부터. 응, 내가 크니까 아빠랑 놀기 싫어했지. 그랬나? 아마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미있었나 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한참 동안 말없이 공원을 바라보았다. 아빠. 응? 무서워요? 정우는 딸을 바라보았다. 뭐가? 다시 시작하는 거요. 정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무서워. 또 실패할까봐. 또 너희한테 실망을 줄까봐. 아빠,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우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은채야, 고마워. 정말. 아빠도 저 키울 때 수없이 실패하셨잖아요. 그래도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정우는 웃었다. 딸의 말이 맞았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두 사람은 해질 때까지 공원에 앉아 있었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정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훈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식사하고 집 안일을 돕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았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소중했다. 목요일이 되었다.
은채가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었다. 출발 준비를 하는 은채를 보며 정훈이 물었다. 은채야. 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은채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급식소요? 응. 혼자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의 눈을 보니 진심이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함께 급식소로 향했다. 정우는 2주 만에 다시 그곳을 찾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급식소 관계자는 정훈을 환영했다. 사정을 이미 듣고 있었다. 정훈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우리 팀이에요. 정훈은 앞치마를 받아 입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은채와 함께 배식대 앞에 섰다. 아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밥 담고 국 뜨고 반찬 놓으면 돼요. 응, 알았어. 배식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었다. 첫 번째 사람이 앞에 섰다. 나이 든 여성이었다. 어서 오세요. 정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러나 여성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훈은 국을 떴다. 손이 떨려서 조금 흘렸다. 은채가 옆에서 도왔다. 괜찮아요, 아빠.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정훈은 조금씩 익숙해졌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인사를 건네고 음식을 담았다. 그러면서 정훈은 깨달았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그들의 눈빛을. 2주 전 자신도 저 줄에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세상을 피하고 수치심에 떨며. 그러나 지금은 이쪽에 서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배식 중간에 한 중년 남성이 앞에 섰다. 정훈과 비슷한 나이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정훈은 그를 보며 자신을 보았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음식 맛있어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었다. 정훈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담아주었다. 남성은 쟁반을 들고 자리로 향했다. 은채가 작게 말했다. 아빠, 잘하고 계세요. 정훈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배식이 끝나고 정리 시간이 되었다. 정훈은 홀을 청소하며 사람들을 보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식사하는 모습. 누군가는 혼자, 누군가는 옆 사람과 조용히 대화하며 모두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정훈은 생각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리를 마치고 급식소를 나서는데 관계자가 정훈을 불렀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고 싶습니다. 좋아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채가 물었다. 어때요, 아빠? 힘들었어요?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저녁 식사 때 정우는 미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여보, 오늘 급식소에서 봉사했어.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응, 은채랑 같이. 생각보다. 괜찮았어. 미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악몽 없이 평온하게. 한 달이 지났다. 정우는 매주 목요일 은채와 함께 급식소에서 봉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인사하고 때로는 짧은 대화도 나눴다.
어느 목요일 배식을 하던 중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한 달 전 정훈이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 봤던 중년 남성. 회색 작업복의 남자. 그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정훈은 그에게 밥을 담으며 말을 건넸다. 또 뵙네요. 요즘 어떠세요? 남성은 잠시 정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버티고 있어요. 남성의 눈이 조금 커졌다. 정훈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화였지만 정훈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배식이 끝나고 정훈과 은채는 함께 정리를 했다.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했다. 그 시간이 정훈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급식소를 나서며 은채가 말했다. 아빠,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훈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천천히 찾아갈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저랑 엄마가 도와줄게요. 고마워, 은채야. 집에 도착하니 미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미숙이 말했다. 정훈은 미소 지었다. 당신도 수고했어. 하루 종일 일하느라.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은채가 말했다. 세 사람은 웃었다. 작지만 따뜻한 웃음. 식사를 하며 정훈이 말했다. 여보, 은채야.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응?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 볼까 해. 뭐, 아르바이트라도. 미숙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괜찮겠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대로잖아. 은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도와줄게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두렵긴 했다. 또 실패할까봐, 또 무너질까봐.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정훈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신문 광고를 보고, 지인들에게 연락했다. 쉽지 않았다.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도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작은 제조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생산직 자리였다. 정훈은 면접을 보러 갔다.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면접관이 물었다. 정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정훈은 일자리를 얻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다. 취직했어. 미숙과 은채는 환호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축하해요, 아빠. 당신 정말 잘했어요. 정훈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첫 출근 날, 정훈은 새벽같이 일어났다. 오랜만에 입는 작업복, 오랜만에 나서는 출근길. 모든 것이 새로웠다. 공장에 도착해 일을 시작했다. 힘들었다.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었다. 그러나 정훈은 견뎠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미숙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첫 출근 수고했어요. 힘내요. 정훈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힘낼게. 퇴근 후 집에 돌아왔다.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은채가 현관에서 맞이했다. 아빠, 첫 출근 어땠어요? 힘들었어. 근데 괜찮아. 할 만해. 저녁 식사를 하며 정훈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회사 사람들,
일의 내용, 작은 에피소드들. 가족은 즐겁게 들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은채의 말에 정우는 목이 메었다. 나도,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정우는 거실 창가에 섰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였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보였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정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한 달 후, 정우는 첫 월급을 받았다. 많지 않았지만 소중했다. 퇴근 후 정우는 마트에 들렀다. 은채가 좋아하는 과일, 미숙이 좋아하는 꽃, 작은 선물이었지만 마음을 담았다. 집에 도착해 선물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미숙이 물었다. 첫 월급으로 산 거야. 별거 아니지만. 미숙은 꽃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채도 과일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빠.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다. 작은 거실, 작은 빌라. 그러나 그 안에는 큰 사랑이 있었다. 목요일이 되었다. 정훈과 은채는 다시 급식소로 향했다. 이제는 익숙한 길, 익숙한 사람들. 배식을 하며 정훈은 깨달았다. 주는 것과 받는 것, 돕는 것과 도움받는 것,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식이 끝나고 정훈과 은채는 함께 정리를 했다. 그때 급식소 관계자가 다가왔다. 정훈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이제 여기가 제 삶의 일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채가 말했다. 아빠,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정우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아주 잘하고 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TV를 보지도, 각자 일을 하지도 않고, 그저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정우는 생각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창밖으로 11월의 밤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집 안은 따뜻했다.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다. 정우는 미숙과 은채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전부, 자신의 이유, 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우는 계속 나아갈 것이었다. 끝. 그러나 새로운 시작.